지금 녹화를 좀 시작하고 있고, 자, 우리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일단은 개별적인 거 좀 병수가 좀 브리핑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수연이랑 초이랑 지금 뭐 리서치 그 현재 이제 실험하거나 한 것들 뭐 결과 있으면 결과 발표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스터디 한 거 해가지고 우리 논문 정리한 거 있지? 그 스터디한 거 해서 오늘 가급적 한 뭐 3, 40분 이내로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특이사항 있나요? 병수 브리핑 좀 해주세요. 오늘요? 자이스는 특이사항 오늘 말고 지난주랑 다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요. 일단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저희 가속기 빨랑 써야 되고요. 안 들려 잘. 저희 가속기 22일까지 제출인데 그 전날까지는 제출해달라고 해가지고 가속기가 내일까지 제출이야? 22일까지인데 금요일까지 아니야? 전날까지 제출해달래요. 그럼 목요일까지 제출이네. 네.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네. 목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랑 딱히 자이스는 지금 실험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잘 진행되고 있어. 내일 그 우리 뭐 인디움 주문하는 거 어떻게 됐어? 인디움 주문하는 거는 그거 알아본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거의 자이스는 기존에 쓰던 거 그냥 회사 있어가지고 거기서 주문하면 근데 지금 자이스는 기존에 쓰던 걸 쓰면 돼. 그것도 지금 어디 거지? 준세이 건가 어디더라? 아니요, 그건 준세이 거 아닙니다. 다른 회사 거예요. 그럼 뭐였지? 저도 자세한 회사명은 근데 자이스는 쓰던 게 지금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알아본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인디움이 지금 원래 쓰던 게 네. 생산이 중단됐잖아. 네, 준세이 거는 중단됐죠. 준세이 거. 쓰던 거예요. 근데 우리 준세이 걸로 ITO랑 자이스 두 개 다 썼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이스는 뭐 어느 걸로 썼는데? 자이스는 다른 걸로 썼어요. 준세이 건 아니었어요. 그거 그 회사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네네. 근데 그거는 뭐 중단되거나 이러지 않았지? 만들어서 보내서 알아봐 달라고. 근데 지금 자이스 인디움은 뭐 중단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죠? 문제 없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알아봐 그다음에 지금 달라고 했는데. 어, 어, 네, 질문에 대답을 좀 부탁드려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자이스의 그 뭐지? 그게 없으면 우리가 재고는 충분히 있는 거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 몇 병 정도? ITO도 현재 준세이 거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한 7병 정도. 7병? 근데 준세이 거 7병 가지고 수연이랑 초이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근데 그 7병 가지고 우리가 프리커서 실험을 다 마칠 수가 있니? 일단은 7병 풀로 남아있는 거 해가지고 하면은 프리커서까지는 어떻게 그 다음에 추가 실험은 다른 걸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성능 실험을 하는 거는 전기 전도도를 얻는 거는 그걸로 해도 되는데 네. 그걸로만 해야만 하고, 근데 그것 이외에 이제 다른 거는 좀 다른 회사 제품으로 해도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겠지? 네네, 그렇죠. 그러면 좀 그걸 다른 회사 제품으로 일단 구매를 해가지고 그걸 좀 아껴 써야겠네. 네, 지금 시그마 알드리치 거랑 그리고 이제 ITO 전용으로 쓰고 있던 회사 그 두 개 것부터 먼저 일단은 확인 후에 그 가격 알아봐서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시그마 알드리치 건 좀 비쌀 겁니다. 걔네들 시작 자체가 비싸요. 시그마 알드리치 보면 되게 제품이 되게 여러 가지 있지 않아? 네,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시그마 알드리치가 여러 가지 케미컬을 만드는 제품을 다 사가지고 그래. 다 사가지고 걔네들의 만드는 회사별로 해서 이제 그 시그마 알드리치 브랜드 네임으로 다 통합을 시켜가지고 종류가 여러 가지야. 왜? 뭐 A크로스를 사기도 하고 무슨 특별한 A사를 사기도 하고 B사를 막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걸 사.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리냐? 통합하냐? 아니야. 거기서 만드는 거는 거기서 뭐 다른 그걸로 해가지고 브랜치로 또 만들어.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공급받는 시그마 알드리치랑 아시아에서 공급받는 시그마 알드리치랑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그마 알드리치는 이런 어떤 로컬에서 그러니까 시약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게 이걸 좀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인제 우리 인제 학부만 졸업하고 유기합성 좀 한 친구들한테 합성을 시켜 가지고 납품을 받아. 우리 인제 무슨 공장에서 이제 간의 수공업에서 이렇게 납품 받듯이 납품 받아 가지고 어 걔네들을 이제 막 병에다 담아서 파는 게 보통 시그마 알드리치고 그다음에 브랜드 네임이 다른 거 에이크로스가 좀 그런 싼 브랜드인데 별로 그렇게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 않아. 근데 막 쓰긴 좋은 뭐 에이크로스라는 브랜드도 아마 그 브랜드일 거고 알파 에이자도 한번 찾아보고 알파 에이자는 자체에서 만드니까. 그다음에 시그마 알드리치에서 할 때 네. 원래 시그마 알드리치가 시그마라는 회사랑 알드리치라는 회사랑 같이 합병해 가지고 시그마 알드리치가 된 거고 그 이후에 회사들을 막 더 만들어 가지고 브랜치를 막 만들어서 막 "여기서 너 이거 만들어라, 이거 만들어라." 시켜 가지고 인제 판단 말이야. 그래서 아시아에서 공급받는 시그마 알드리치랑 미국에서 공급받는 시그마 알드리치랑 달라요. 왜? 아시아에서 공급받는 시그마 알드리치는 인도나 뭐 중국 뭐 이런 데서 만든 거를 싱가포르에서 모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하는 거고 미국은 좀 다르고 그래서 똑같은 시그마 알드리치인데 퀄리티가 달라. 그래서 랏 넘버 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네.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복잡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 시그마 알드리치니까 똑같은 시그마 알드리치니까 똑같이 나와야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알아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어 실험할 때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사는 거는 너희들이 '퀄리티는 뭐 보장됐겠지.'라고 그냥 넘어가기가 쉬워. 아니에요. 아니야. 거기서 누가 만들었는지조차도 의심해야 돼, 실험에 따라서. 어떤 민감한 실험은 이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누가 어떤 프로토콜을 누가 만들었는지조차도 의심해야 되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잘 나오는 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가급적 그 회사 제품으로. 그다음에 인제 결과가 잘 나오는 또 시료가 좀 괜찮다. 그러면 라트 넘버는 뭐냐면 한 뭐 막 100 그램, 200 그램씩 한 번에 싹 만들어 가지고 이걸 따로따로 나눠서 판단 말이야. 요게 하나의 라트 넘버야. 그래서 그 라트 넘버가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그 라트 넘버로 계속 여러 병을 사 둔다든지. 그러니까 정교하게 되게 민감하고 정교한 실험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걸 내가 딱 얘기를 해 주고 시그마 알드리치에서 구매를 하려면 가급적 시그마 알드리치라는 이름을 딴 거보다 그냥 알드리치 하나만 이름 써져 있는 거 있지. 그걸로 구매하세요.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지금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모르겠는데 알드리치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 화학 물질 합성해 가지고 공급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회사로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어. 그래서 그 알드리치는 알드리치에서 만드는 걸 판매하는 거야. 시그마 알드리치는 얘네가 이름 갖다 붙이고 그냥 막 받아 가지고 그냥 막 파는 아무나 만들어서 막 파는 거고. 보통 알드리치는 그 안에서 알드리치라는 회사가 되게 좀 그래도 잘 만들었어. 예전부터 전통이 있는 그런 어떤 걸로 해서 인제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음 이제 뭐 알드리치가 좀 괜찮은 것 같고. 너희들 대한과학 알지? 대한과학. 아, 네, 압니다. 병수는 알 테고 초이랑 수연이는 잘 모르겠을 테고. 대한과학에 여기 물품 사이언티픽한 소모품이라든지 물품 구매하는 게 책자가 이렇게 있어. 책자가 이렇게 있으면 대한과학이란 거기다 납품해서 대한과학이 공급하는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대한과학이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대한과학이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외부에서 만든 것을 받아다가 공급만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시그마 알드리치가 우리 화학 물질을 만드는 것 중에 그러니까 만드는 것 같은 대한과학이라고 보면 돼. 여기서 받아다가 공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중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인제 뭐 내가 그걸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다양한 굉장히 다양한 물품 조건이 많이 나올 거야. 뭐 순도도 나오고 뭐 되게 많을 텐데 HPLC 그레이드니 뭐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브랜드가 알두리치 하나만 있는 게 있으면 일단은 그걸 우선 좀 고려해서 물론 순도도 고려하고 뭐 다양하게 고려해야겠지만 그런 것도 인제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누가 얘기해주지 않는 거거든. 나도 이것도 한 2000 내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걸 얘기를 한참 들은 거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또 사람들 잘 이제 모를 수가 있다고. 또 그 사이에 알드리치가 되게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케미컬 못 만들 수도 있고 사실은 복불복이고. 근데 어쨌든 뭐 전통은 있으니까 알드리치 거 이게 있으면 한번 그거에 우선해서 한번 구매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네, 그리고 그 음. 복도에 내놓으신 거 음. 그 소파들 있잖아요. 음. 그거 전면동에서 스티커 사서 그냥 붙여서 그 엘리베이터 앞 뭐지? 있는 음. 쪽에 놓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 오케이. 거기 그럼 있는 거 뭐 다 버리면 되는 거죠, 교수님? 거기 있는 거 다 그 우리 거만 그 책상 최성호 교수님 거는 손대지 말고 네네, 괜히 또 알겠습니다. 누가 거기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지?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 빼고는 거는 저희가 버리는 건 확실하니까 3개 네네, 소파 2개에 테이블 하나 그거는 버리는 건 네네, 확실하니까 그거 처리해 주시고 우리 네. 자이스에 관련된 걸로 좀 좁혀서 얘기해 주시면 자이스요? 없나요? 자이스는 네, 일단은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저는 좀 시간을 좀 압축해 가지고 우리 초이랑 수연이가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한번 쭉 연구 결과를 네,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누가 먼저 할래? 그리고 누가 이거 요 나온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요약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디스커션에서 나왔던 거 수연이가 할래? 초이가 수연이는 뭐가 집이 아주 깔끔하고 멋있다. 야.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다. 야. 뒤에 조명 있고 막 이런 것 같아. 또 수연이가 또 이 안경 쓰니까 느낌이 또 달라 보이네. 자, 수연아, 오늘 멋있어 보이는 수연이가 서기를 좀 해주세요. 석이요? 오늘 이렇게 디스커션한 거 좀 자이스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정리. 오늘 뭐 했는지 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게. 지금 있나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해. 너가 발표하면서도 뭐 누구 발표 뭐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 어차피 녹화돼 가지고 공유할 테니까 그걸 보고 해도 되고. 근데 그거 하면 그럼 시간 또 따로 들이면 좀 그러니까. 녹화된 영상으로 할게요. 그래? 후회할 텐데. 왜? 야, 그거 한 30분 또 듣고 있어봐. 얼마나 그 시간 낭비야. 귀찮잖아. 그래서 쓰면서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부족한 것만 잠시만요. 하면 되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초이가 먼저 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저희 저번 주에는 PL 측정을 제외하고 프리컨설 제조랑 자이스 합성, 그다음에 상층액 채취 및 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교님한테 실험을 배웠어요. 그래서 UV 측정해 봤을 때 보이세요? 약간 이게 지금 뭐 진한색,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파일에서 이걸 화면 공유를 해야지. 조명에 따라 다르잖아 색깔이. 그러면 잠시만요. 그거를 수연이 저 백 조명에다가 넣고 보여주는 거랑 초이의 다크 조명에다 넣고 보이는 거랑 색깔이 달라 보여. 그냥 보면. 그러니까 이 색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각을 좋아. 우리의 됐나요? 시각을 완전히 좋아. 그러니까 색 자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속일 수 있다라는 어떤 저희 해서 형광 원액이랑 정제 한 번 한 거랑 정제 2번 한 거 저번 주에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진한색이랑 연한색 UV 측정해가지고 그 UV 값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했던 프리커설이 약간 빨간 색깔 불순물이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새 시약을 새로 까서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정제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나눠가지고 다시 UV 측정까지 해서 UV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우리 세시약을 까서라는 표현은 굉장히 아주 정감 있는 표현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표현 찾기 되게 쉽진 않아. 그래서 이쪽 사이언티픽한 랭귀지는 좀 영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세시약을 뭐 오픈해서 이렇게 써도 괜찮아.
일상생활에서 뭐 시약 뭐 음료수를 오픈해서 하면 좀 재수 없는 표현인데 이쪽 사이언티픽하게는 이제 허용이 되는 말이니까 뭐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시약을 오픈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시약 병에다가 우리 그 레이블링 펜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이름 오픈 딱 써놔. 아,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기본이에요. 굉장히 잘했어. 그거 했으면.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시약이 어느 정도 오픈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시약이 수분이나 공기 중에 산소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 데지케이터에다가 이제 관리를 해야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시약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뭐 한 5년 10년 간다. 그럼 폐기를 해야 되거든 사실.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학부 실험하거나 하면 좀 부주의해가지고 언제 오픈했다를 이게 그렇게 써져 있는 시약병이 있고 어떤 거는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되는 시약병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습관화 시켜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내일은 이제 PL 측정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오케이, 굿. 그래서 지금 내일 PL 측정한 다음에 다음 주나 혹은 혹은 초이나 수연이가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주말에 막 나와서 한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체적으로 한번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재현이 되는지 뚜렷하게 재현이 되는지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 것인지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미리 딱 얘기를 해놓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딴 거는 논문 쓰기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얻기 전까지 내가 이제 어떤 이러이런 조건에서 이러이런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겠지만 계획 같은 걸 다 세부적으로 세워주겠지만 그 전까지는 너희들이 트레이닝을 굉장히 잘 셀프 트레이닝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더 좀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 뭐냐면 정제 조건 부분이에요. 지금 정제는 어떻게 하지? 어떤 걸 쓰지? 정제할 때 어떤 솔벤트를 쓰지? 어떤 솔벤트를 쓰지? 그렇지. 그걸 쓰지. 클로로폼이요. 거기에서 이제 너희 둘이 좀 알아야 될 거는 이 정제를 왜 하는지. 정제가 영어로 뭐니? 정제가 영어로 뭐야? 정제는 영어로 purification이에요. purification. 그러면 purification은 퓨어하게 만든다라는 게 purification이지. 퓨어가 뭐야? 순수. 그치? 순수한 물질로 만드는 거니까 잡것들. 그러니까 이제 자이스 이외의 모든 잡것들은 가급적 없앤다라는 게 정제예요. 정제인데 그냥 정제를 이게 이런 조건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겠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안에 뭐가 있고 자이스로부터 얘를 어떻게 분리해야 되고 과하게 분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최적의 정제 조건 즉 자이스만 따로 분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분리정제라고 얘기해요. 분리는 separation. 보통 분리정제라는 말이 많이 써요. purification. 그래서 자이스만 어떻게 딱 분리를 해서 얘가 안정하게끔 그 과정에서 데미지를 받지 않게끔 최적의 분리정제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게 다 화학적 원리를 체득하지 못하면 이 방법을 고안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비화학을 안 한 친구들은 이런 거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기도 힘들어.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한번 다양한 걸로 트라이 해가지고 셋업을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해도 사실은 해도 되긴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저널에다가 뭐 이렇게 결과 발표하고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지금 정제 방법이 완벽한 정제 방법이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샘플 로스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정제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케바케로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돼 지금.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세팅을 새롭게 하고 가야 된다. 요거는 미리 내가 얘기를 할게. 오케이. 그다음 저희 우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분리 정제할 때 우리가 어떤 뭐뭐를 섞어 쓴다 그랬지? 클로로폼이랑 클로- 메탄올이. 네. 클로포름이랑 메탄올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 두 개를 왜 섞을까?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우리 화학적 지식이 우리 비교적 우리 화학과에서 학점이 높은 초희와 수연이의 화학적 기초 지식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메탄올과 클로포름은 그 두 개를 왜 섞었을까? 왜 메탄올과 클로로폼을 썼을까? 어, 메탄올과 클로로폼 다이사이 신법인가? 그거 클로로폼을 그 금속 물질을 녹일 때 쓰는 정량 분석법이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클로로폼 쓰는 거 아닌가요? 초이와 수연이는 클로로폼과 네. 메탄올의 네. 케미컬 스트럭처 그 다음에 얘의 다양한 피지컬 케미컬 프로퍼티 특징들을 조사하세요. 네. 조사해서 아직까지 연구 노트 없지. 개인적으로 이제 노트 간단한 거 한번 만들어. 그래서 아직 지금 너희가 리서치 단계가 아니라 트레이닝 단계여서 연구 노트를 줄 수는 없고요. 예전에 줬더니 뭐 앞에 몇 장 쓰고서는 다 버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좀 부여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트레이닝 기간이니까 각자 뭐 우리 이제 뭐 너희들 뭐 생화학이나 이런 거 막 노트 같은 거 쓰고서는 혹은 실험 노트 쓰고서는 한참 많이 남았는데 그냥 회수도 안 해가고 그냥 버리고 방치하잖아. 그거 가가지고 들고 와서 그 뒤에다가 너희 트레이닝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것들 기술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리서치 단계로 가면 여기서 필요한 것만 쫙 뽑아가지고 거기 우리 연구 노트 쓰는 법 그 너희들이 이제 동영 뭐지 이렇게 그 비대면 그 수업으로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같이 좀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클로로폼과 메탄올 케미컬 스트럭처 예 케미컬 프로퍼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뭐 끓는 점 녹는 점 그다음에 왜 뭐 하이드로필리스트 포비스티 예 폴라 어느 정도 폴라하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쭉 해서 지금 그런 것도 쭉 일단 먼저 조사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비교를 한번 해보고 비교가 어느 정도 딱 되면 우리 여기 그 다음에 단계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자이스 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 자이스 이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 자이스 이외의 물질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초이랑 수연이랑 같이 했으면 수연이는 데이터 없겠네? 네. 이거는 이 같이 한 거고 데이터는 초이가 각자 따로따로 만든 거지. 아니요, 이 실험. 데이터는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네. 그러면은 지금 한 사람 실험 한 사람만 해가지고 한 건 아니지. 각자가 네. 해본 거지. 오케이. 네, 각자 해보고 PPT는 네. 같이 만들고. 같이 만들고. 오케이. 네. 알았어. 그래서 이거 뭐 플로레스 PL이 나와야지 지금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병수조교는 우리 표준 조건에서 한 거죠. 팁 높이, 파워, 시간 이거 표준 조건에서 한 거지. 네. 확실해? 목소리 네. 자신감이 없는데. 표준 조건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 뭐 이렇게 플로레스 데이터가 없으니까 별게 없으니까 뭐 얘기할 만한 게 이렇게 많이 없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초이가 이제 간단하게 발표했으니까 수연이가 그 네. 우리 그 뭐지 그, 그 자이스 그 논문 정리한 거 네. 인트로덕션 한 거 있으면 수연이랑 초이랑 한 절반씩 나눠가지고 발표 좀 한번 해보자. 공부한 거 학습한 거. 학습한 거요? 음. 그러면 음. 저는 일단 DDA 대신 OLA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논문 조금 읽어봤는데 음. 그 이윤영 님이 실험한 5개의 리간드 중에서 음. DDA를 포함한 이외의 리간드 중 불안정한 재현성, 상승하는 파장 영역, 편차가 매우 큰 형광세기를 고려하고 합성한 자이스 나노 입자를 생체에 적용했을 것을 생각했을 때 침전물이 생기지 않고 결과값에 안정적이며 재현성이 높게 합성이 가능했던 리간드가 OLA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DDA 대신에 OLA를 사용해가지고서는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맞아요. 조금 그게 궁금해요. 오피셜리 그게 맞아. 오피셜리 그게 맞아. 오피셜리 그게 맞는데 비하인드 그 뒤에 이제 그거 좀 가려진 거는 원래는 DDA 가지고 주로 했는데 DDA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전에 학위 과정에 있었던 이제 중간에 이제 수료만 마치고 지금 잠적해버린 우리 연승원 우리 선배가 승원이가 DDA를 가지고 이미 데이터를 다 얻어놨어요. 근데 데이터를 자기가 갖고 그냥 잠적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면 이제 나중에 불필요하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거와는 우리가 좀 다르게 했다. 그 다음에 승원이가 다시 이제 뭐 학위를 받을 때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지 학위를 받지. 똑같은 게 이미 논문으로 나왔으면 학위를 후에라도 이제 뭐 논문이 거의 다 완성됐으니까 조금 더 해서 할 때 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OLA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OLA가 더 안정적이고 뭐 그다음 뭐 좀 재현성도 높고 더 핸들하기 편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게 있고 두 번째는 DDA는 상온에서 굳어요 얘가.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 상온에서 고체가 돼.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항상 한 뭐 40도, 50도, 50도, 60도 이렇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얘를 리퀴드 상태로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시간상 너무 불편해. 그거를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하는 게 불편해. 근데 OLA는 상온에서 리퀴드예요. 뭐 25도 이하로 내려가도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리퀴드야. 훨씬 핸들하기 편해. 훨씬 핸들하기 편하다. 근데 OLA 문제는 DDA보다 비싸. 비싸서 OLA로 쓰면 얘를 이제 뭐 이게 맨 처음에 화학연구원의 박정규 박사님이 이제 아이디어 이제 고안해가지고 그쪽 랩에서 이제 같이 그 한 거를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같이 내가 포스닥으로 있을 때 같이 하는 건데 이쪽에서는 기술 이전을 기업에다 해야 되는데 OLA로 하면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 버리니까 OLA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예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술 이전해서 무슨 뭐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하고 이게 아니니까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렇게 퀄리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온에서 핸들하기 편하고 가격은 뭐 다소 좀 비싸긴 하지만 뭐 우리가 대규모로 합성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정도면 굉장히 스몰 스케일로 합성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좀 더 신속하고 간편하고 퀄리티 위주로 가는 게 괜찮으니까 지금 OLA로 일단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우리 뭐 형광 나노 입자서부터 앞부분서부터 쫙 학습한 거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형광 나노 입자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공부 좀 했는지. 형광 나노 입자가 뭐고, 자이스가 뭐고. 어떻게 따로 정리한 게 없어가지고
논문에서 공부하고 정리한 좀 읽은 거를 쭉 아는 거대로 쭉 얘기하면 되잖아. 제가 약간 궁금한 내용만 정리를 해놔가지고 그게 완전히 그렇게 학습 내용이 아니라 좀 어떻게 자, 설명해야 형광나무 입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형광나무 입자요? 네. 아, 그중에서 양자점이 뭔지. 양자점은 이제 납이나 세레늄 하나가 뭐였더라? 그 약간 납이나 세레늄 같은 몸에서 중독받는 세레늄이라는 건 없어요. 셀레늄. 수연아. 셀레늄이요? 네, 셀레늄이요. 셀레늄. 셀레늄 그다음에 납과 셀레늄 하면 왠지 밸런스가 안 맞죠? 셀레늄은 영어고, 물론 우리나라 셀레늄을 셀레늄이라고 한글식으로도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네, 납이 카드뮴이 영어로 뭐야? 납 PD 그게 뭐야 영어로? 영어로 PD가 모르겠어요. 아니라 PB 아니야? PB? 네, PB요. 그 영어로 뭐야? 납이 영어로.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는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간단하게 사전 한번 찾고, 그다음에 발음 한번 쫙 들어보는 거를 병행해서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잠깐만요. 내가 이거 몇 개 내가 직접 불러줄 수도 있지만, 뭐 나는 이렇게 그냥 다음 사전을 많이 보는데, 이제 보면 사전 들어가서 영어 사전을 이거야, 이거 read. 네. 이끌다라는 표현도 있고 되게 많죠. 영어 lead, 이런 걸 되게 습관화 시켜놓는다고. 뭘까 이거? 셀레늄 selenium, 다르지 좀. 셀레니움 좀 좀 다르지. 이런 거를 처음에는 되게 귀찮은데 습관화를 좀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용어 수업도. 왜냐하면 화학에서 나오는, 특히 나중에는 너희가 이제 영어로 된 논문을 보게 될 텐데, 논문에서 나오는 영어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영어는 아니거든. 근데 용어를 잘 몰라. 그래서 근데 하나 질문 더 할게. 수은이 영어로 뭘까? 알고 있을걸 너희들? 머큐리. 이게 수은이죠. 오케이. 그래서 가장 이제 양자점의 이제 뭐지 그 주된 원료는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카드뮴과 셀레나이드. 그래서 이제 카드뮴과 셀레늄이죠. 셀레늄. 그래서 카드뮴 셀레나이드 그 QD 퀀텀 닷, 양자점 퀀텀 닷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시작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파생해 가지고 리드 설파이드라든지 뭐 이렇게 황화납이라 그래야 되나? 어려워 이렇게 한국어로. 리드 설파이드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쭉 발전했는데, 이게 뭐 지금 1900 뭐 한 90년대 시작된 거니까 90년대 중반에 시작된 건가? 하여튼 그때 좀 확립된 거여가지고 이건 다 아주 올드 스토리예요. 지금은 올드 스토리가 돼버렸지, 그렇지? 그다음에 계속 얘기해 보자. 네. 양자점이 뭐야? 형광 나노 입자. 그 형광 나노 입자가 뭐야? 나노 입자 물질로 색 순도가 높고
방출 공부 안 효율이 했구만. 효과적인 아니에요. 공부 안 봤는데 이게 했구만. 진짜 했어요. 그래서 공부 안 궁금한 했구만. 것도 적어놨는데 자, 내가 그러면 어사이먼을 줄게요. 양자점이 먼저 공부해 보세요. 양자점이요. 양자점, 영어, 양자점, 영어로 퀀텀 닷. 한탄다. 정막 나노 입자는 더 포괄적인 의미지만 시작점은 거기야. 양자점, 퀀텀 닷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양자점, 퀀텀 닷과 자이스의 차이, 거기까지 하면 뭐 꽤 많이 아는 거고. 자, 이건 내가 숙제를 내준 거니까 그 우리 논문 그걸 보고 공부를 해서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우리 병수조 교님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관전만 하지 말고 코멘트 한마디 해주시지요. 그 양자점 관련해서 너희가 양자역학이랑 기본 일단 물리 고전역학이랑 해가지고 좀 그 차이가 있거든. 양자역학이랑 고전역학이랑 거기에서 좀 비롯되는 차이도 있어. 양자점 공부하게 되다 보면 알 거야. 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양자점에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양자점이 연구가 되다가 왜 우리가 이렇게 자이스를 연구하게 될까? 그거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 왜냐면은 양자점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자이스를 연구하기 전에 그게 쭉 이어져 왔겠지. 양자점 연구가. 근데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이스를 연구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퀀텀 닷이랑 자이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 되게. 그게 논문에 있어. 거기에 교수님들이 썼던 논문에. 그걸 잘 찾아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교수님이 왜 양자점을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강조하셨는지를 알게 될 거야. 끝입니다. 우리 또 병수가 논문 내고 헤어스타일 바꾸고 나서 이게 뭔가 이 느낌이 달라졌어, 얘기하는.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9시 50분 정도 됐으니까 오늘은 가볍게 이제 미팅 여기까지 진행하고 요 내용은 내가 이제 녹화를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연이는 간단하게 해서 이제 요 좀 하고, 우리 이번 주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거는 사실 배운 게 있으면 내가 좀 이제 개인적으로 초이나 수연이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혹은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내가 그 양자점 퀀텀 닷의 그 거의 퀀텀 닷 합성의 이제 여러 가지 초창기 계보가 있는데 처음에 그 시작한 사람이 지금은 콜롬비아 대학교에 있는 루이스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처음 시작 합성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의 그 의미를 완전히 물리학적으로 쫙 다 확립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AT&T 앤 벨랩이라고 뉴저지에 있어요. 거기가 미국 내 초기에 그냥 기초과학에, 그러니까 그 AT&T 앤 벨랩이 AT&T 앤 벨이 이제 미국의 전화기 회사거든. 에디슨이랑도 관련이 있고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 민간 기업의 연구소인데, 거기서 노벨상 받을 만한 엄청난 혁신적인 연구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이제 루이스 브루스라는 분이 이제 거기서 있을 때 그 밑에 포스닥이 2명이 들어와요. 한 명은 누구더라? 먼지 바웬디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이제 폴 알레비사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MIT 교수로 가고 한 사람은 UC 버클리 교수로 가면서 그 두 사람을 계보로 양자점이 쫙 이어져 왔어. 쫙 이어져 왔고, 한 분은 좀 MIT로 가신 분은 뭐 잘하긴 하는데 좀 약간 좀 제한돼 있고, 한 분은 뭐 그거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알레비사토스는 그 밑에 막 쟁쟁한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양자점을 대중화시킨 분한테 내가 UCLA에 가서 직접 2주간 직접 배워왔어. 이거 직접 지금의
양자점을 아주 쉽게 만드는, 아주 어려운 것을 대중화시켜서 쉽게 만들고 정말 잘하는 그 자체를 개발하신 분한테 잭리라고 그분한테 직접 배웠는데, 그분한테 완전히 레시피 다 배우고 하나하나 다 해보고 내가 해봤을 때 재현 다 되고 너무너무나 잘 된 거를 우리 학교로 와서 갖고 와서 새롭게 셋업을 하니까 한 달 동안 안 됐어. 실험이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얘를 계속 재현하는 데만, 그대로 다 배운 걸 재현하는 데만 한 달 걸렸어, 나 혼자. 근데 주변에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셋업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간에 그렇게 하다가 내가 우리 랩에 이제 뭐 인도의 대학원생이랑 학부생들한테 알려주고 하는데 얘네가 만들다가 문제가 생겼어. 내가 해도 문제가 똑같이 발생해. 그거 잡는데 2달 걸렸어. 그 문제 해결하는데. 그 오리지네이터, 합성 자체를 아예 개발하신 분한테 직접 배웠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합성을 했는데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데 새로운 셋업에, 우리는 뭐 새로운 셋업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병수가 아무리 알려주고 조교가 알려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내가 안정적으로 나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이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안 나왔을까 뒤집어 보면 여기 문제가 있어서 안 나왔지. 그럼 요거를 살짝 수정하면 원래대로 그대로 나오고, 재현성 있게 원래 퀄리티대로 아주 안정성 있게 쫙 합성하는데, 제대로 배워도 사실은 내 것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이제 배웠으니까 좀 잘 나왔네. 뭐 한두 번 했으니까, 뭐 10번 했으니까, 뭐 5번 만들어 봤으니까 잘 나왔네. 나는 그러니까 항상 이거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그래서 자기 것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그게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길게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짧게 걸리는 사람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래서 이게 학점이 높다고 뭐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니야. 자기 어떤 실험에 대한 습관, 그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얘를 하나하나 이제 분해해서 어디서 문제가 있고 뭐가 되는지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는 것이 나한테 좀 맞는 친구들, 그런 게 좀 들어온 친구들이 이 과정이 되게 빨라. 한국 사람도 좀 빠르지. 왜? 손기술이 워낙 좋거든. 워낙 세심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어떤 실험을 해도 일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다. 거치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한번 뭐 병수가 한번 보여주고 내가 한 2-3번 해봤더니 잘 나오는 것 같아. 오케이, 끝. 난 잘할 수 있어. 끝.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기는 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그냥 안 되는 거 똑같은 조건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똑같은 조건 안 되는 조건으로 하면 계속 안 나올 거 아니야.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그건 내가 의식하는 것에서 그 조건이나 방법을 바꿀 수도 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잘 인지를 못하고 했는데 그게 우연히 얻어 걸려가지고 잘 나올 수도 있고, 실험 자체가 워낙 정교하고 꼼꼼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 봉착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너희들이 공부했던 화학적 지식을 다 동원해야 돼.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게 내 것화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를 하나, 이게 이것 때문에 안 됐었구나 하는 순간순간에 그 지식은 완전히 나밖에 모르는, 그 문제를 겪어서 해결해 본 사람만 그거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식은 온전히 내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나 원래 안 되나 실망하지 말고,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서 도움을 구하고 해서 최대한 그런 것들 쌓아 나가는 것들이 사실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다. 알겠니? 학위 과정 때 이런 거 많이 해야 돼. 학위 과정 때 특히 이제 뭐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한다라는 건 이런 문제 해결 능력, 여러 가지 지식도 하고 실험 디자인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학위 과정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론과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게 사실은 학위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그거는 사회생활이나 혹은 뭐 직장이나 나중에 뭐 연구원을 한다거나 할 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건 내가 기본적으로 좀 알려줄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자, 질문.
없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없나요? 병수야 어떻게 된 거니? 애들이 질문이 없다. 네, 피해를 한번 애들이 찍어 질문이 봐야 없어. 네. 피해를 찍어봐야 애들이 이제 질문이 좀 많아질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나. 첫 번째,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나. 두 번째, 너무나 몰라가지고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이거나. 자, 다음번에는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네. 자, 오케이. 그리고 한 그러면 가지 여기 더. 내일 음. PL 찍을 때 미리 그 동영상 있거든. 예전에 조교님들이 찍어놓은 거 있어. 내가 같이 가가지고 찍었던 거. 그거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보고 와. 네. 지금 잠깐만. 병수야 다 있니? 없으면은 이게 시리즈로 1, 2, 3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5개인가 있습니다. 5개? 그렇게 많아? 아, 6개요, 6개. 6개? 어휴, 엄청 많네. 그래서 하여튼 같이 보고 나는 한 3개 정도 있는데 내가 링크로 있으니까 한번 링크를 한번 공유를 한번 해줄게요. 네. 오케이. 링크를 공유를 해줄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자, 질문. UV 비저블도 공유를 해줄게 우리. 아, 예. 자,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데이터 파일은 여기 공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초이랑 수연이 이름 다 쓰고 둘이 같이 만들었으면 각자 만들었으면 그냥 각자 이름 해가지고 각자 거 올리고 뭐 같이 하는 것보다 사실은 각자 이름으로 해가 같은 데이터 같아도 각자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지금 각 개개인별의 폴더를 가지고 지금 데이터 한 거라든지 뭐 일지 같은 걸 거기다 넣어가지고 지금 캡스톤 디자인 활동 겸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거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보내주고. 오케이? 네, 그럼 이번 주 거는 같이 했는데 그냥 같이 한 걸로 보내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돼.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옆에다가 이제 수연 뭐 초이 이렇게 같이 써주면 되겠지? 네. 그 파일 네임에다가. 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수연이는 내용 정리 좀 해주고. 네. 오케이. 요약 정리해서 공유 좀 해주고. 오케이. 수고 많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